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 요번 시간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를 최종 마무리 지으며 다시금 이제 한 주가 시작되죠. 이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과연 어떠한 장세 현황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바로 장기 투자죠. 단기 투자가 아닌 이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력들을 끌어올림으로써 정말 단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한번 진입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바로 ETF 종목이죠. ETF 종목을 병행해 투자해 나아간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복리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20년 전이죠.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은행에 많은 분들이 적금을 두셨을 겁니다.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두둑한 목돈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적금을 넣어두면 점점점 나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진다. 왜냐? 금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지만 적금에 따르는 그 퍼센트 요율은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빠르게 금리 인상에 따르는 삶의 터전은 점점점 삶을 앗아가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시대에 이바지할 함에 따라 정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바로 가장 간단한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고, 또는 도박이 아닌 엄청난 복리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노후에 보다 편안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후자의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에 돈을 묶어둔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눈덩이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또 가져왔고요. 이번 한 주간의 주식시장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현재 코스피 전망치는 이번 한 주간에 다시금 2500선에 탈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우측에 보시면 올해 첫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2022년 한 해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르는 참으로 어렵게 주식시장이 이행이 됐는데, 이 여파가 앞으로 미래 전망치에 따르는 주식시장의 현황을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전망치를 좀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총 3가지로 나눠서도 단락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월 30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코스피는 2500선에 따라 중심으로 등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점으로 일단 이제 예정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발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에 따라 그러면 FOMC가 이제 얼마나 올릴 것이냐, 바로 25bp 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르면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FOMC의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면 최종 금리 수준과 금리 인하 단행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결국에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2400에서 2530에 등하락의 편차를 보일 것이다. NH투자증권에서 전망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에 따라 미국의 다우산업, 그와 더불어 나스닥 종합,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장세까지 뭐 그렇게 나쁜 장세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추가적으로 뭐 아시아 장세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이곤 있지만,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주식시장에 크나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바로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하락장이었다가 다시금 반등세를 불러일으켰기에, 이에 따라 우리 뭐 기술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마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주 종목은 뭐 그렇게 크나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며, 소포 뭐 한 3,400원, 뭐 4,500원 요렇게 등하락의 편차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 없기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64,600원에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5일 연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4,600원이지만 시간의 단위가 매매에 따라 이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바로 보시면 이제 16시 30분부터 등하락의 편차를 보이며, 뭐 1,200원, 100원 정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 다시 원보거람에 따라 64,600원부터 시작을 한다. 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내일 얼마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우리 아우님 또한 58,200원에 5일 연속적으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나 이제 우선주 또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간의 단위가 매매 한번 좀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시간의 단위가 매매에 따라 얼마부터 시작을 하는지 일단 58,200원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200원 빠졌다가 뭐 16시 반부터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지금 100원 정도 더 상승을 하긴 했네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58,100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 포인트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일 결국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어떠한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 총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네트워크 사업에 따라 바로 에릭슨 출신 임원이 2명을 새롭게 영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로봇 사업에 따라 신사업 태스크포스 팀, TF팀을 꾸려 나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에릭슨도 정말 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경쟁업체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제 뭐 헬릭 얀슨 뭐 이런 이제 상무를 임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미선 상무 에릭슨 출신이죠. 그리고 유럽 영업과 신규 사업 발굴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인맥을 통한 인재 육성을 이행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이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직에 대한 부분, 사실 인맥이 아니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러한 부분은 좀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인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일단 기반의 틀,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3나노 삼성전자 뜨거 3나노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 6월달이죠. 요 기점으로 지금 양산에 들어갔으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파운드리 이나노 전쟁을 좀 어떻게 보면은 패권 경쟁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시장 1위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죠. 이 1위를 탈환을 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목표를 두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텔, 일본도 요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 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다른 이제 업체들은 좀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이제 경쟁력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2027년도까지 제가 이 부분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죠. 대략적으로 20조 원을 투자를 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규모와 그에 따라 성장 가치도 상당히 크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삼성볼펜 가족분들,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장기 투자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